경제에 관한 궁금증은 무엇이든 물어봐. 경제도사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줄 테니까. 경제 고민 해결 프로젝트 물어봐요. 경제도사! 아, 요즘 경제가 자꾸 어려워서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오시는 손님은 조금 딱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복비 받지 마. 그래요? 딱하면 받지 마. 그래도 관리비만 받달라. 그럼 자. 한번 의뢰인 누군지 부르겠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어떤 매장에서 5개월 정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송영아 잠깐 할 얘기가 있다 부르시더니 너 나랑 성격 안 맞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냥 나오지 마. 왜? 잘렸어요. 아, 이거 너무 황당하네. 그래서 그냥 나왔어? 네, 그냥 하는 수 없이 나왔죠. 저도 뭐 성격 딱히 안 맞은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고용보험 같은 거 뭐 가입돼 있지 않았었어? 보험 자체는 가입이 돼 있었는데 나와서 알고 보니까 실업급여 그 대상자가 안 돼가지고 돈도 못 받고 저 빈털터리로 그냥 힘들게 살았어요. 이건 정말 그냥 완전 명백한 부당해 봅니다. 저희 사장님은 절대 너 부당해고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고. 또 부당해고가 뭔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네. 고용주가 있잖아. 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고용주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 그건 그냥 모두 부당해고야. 쉽게 말해 우리 성경님의 개인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불분명하게 아무 이유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해고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럼 그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정당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무단 결근이라든가 또는 왔는데도 일 열심히 안 해. 그리고 또 저는 이건 관심 없고 저는 저 업무가 좋아요 하면서 막 엉뚱한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땐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보겠죠. 뭐 자격증이 있는지 뭐 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거나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횡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상사를 폭행한다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되죠. 우리는 정당한 이유로 해고한다고 해도 또 더군다나 해고 절차가 필요하거든.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 역시 부동해고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궁금하실까? 해고 절차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해고 사유와 해고를 언제 할 것인지 그 시기를 서면으로 사전에 분명히 통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전화, 문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절대 금지 기간에는 어떤 거냐면 출산 휴가 중이거나 육아 휴가 중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휴업 중일 때는 이거는 또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나도 없었어요. 저. 하나도 없었어?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돼. 근데 성경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일 동안의 그런 기간도 없이 그냥 바로 해고를 했잖아? 갑자기 날벼락쯤 그렇지. 왔어요. 그러면 31분 이상의 입금을 지급해서 성경이가 해고된 후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어렵지? 여기 잡아하고 나가고 있어. 그 다음에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해. 대표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갑자기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났어. 그래서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죠. 또 근로자가 사업에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집기를 망가뜨렸다든가 이런 것도 30일 전에 미리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기에 또 해당 사항은 없어. 집기 망가뜨렸어? 아니요. 아니야? 땅바닥에 떨군 적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어.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잘렸어요. 그럼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네? 네. 그럼 명백한 부당해고야. 그럼 이제부터 뭐 어떤 부당해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좋아요?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부당해고에는 뭘 해야 된다? 구제 신청. 이야,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라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자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휴직,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는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구제 제도라고 합니다. 일단 구제 제도를 이용하려면 구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제 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들이 있어야 돼. 그 입증 자료들을 일단 첨부해서 그 사업장 소재지, 그 관할 주소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 언제까지 신청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당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돼.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이제 사전 조사를 거쳐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어떤 신문 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30일 이내에 다시 판정서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 판결이 나는데 한참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법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면 조속하게 어떤 응당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역시 돈이야. 역시 돈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들어요? 정부가 이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비용을 좀 변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 조건이 있어.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이들한테는 이들이 만약에 이런 구제를 신청한다. 그러면 권리 구제 업무 대리인이 있잖아. 주로 공인 노무사 혹은 변호사가 주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을 고용할 만한 그 지원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야. 무료! 근데 앞으로 제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꼭 구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사들이 성경이한테 이렇게 부당해고 말고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또 있거든.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해. 부당 노동 행위가 뭐예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노사관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노조? 그렇지. 바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근데 단지 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뭐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또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뭐 그런 고용주의 행위를 그러니까 모두 다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거든. 이 노동 3권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로서 응당하게 꼭 실현할 수 있고 자기가 권리로 뭐랄까 꼭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단결권이고 하나가 단체 교섭권이고 하나가 단체 행동권이라는 거야. 저 그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막 노조 가입했다고 자르거나 왕따시키고. 그치. 드라마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소재거든, 이게. 아예 노조 가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 역시 부당노동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조를 가입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걸 못 가입하게 막았다? 이것도 부당노동 행위에 포함되다 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게 불법 행위거든. 부당 노동 행위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니까 얘가 얘기해 줄 거야. 봐봐, 성경이가 지금 노조를 만들려고 해. 근데 회사 입장에서 아니 감히 노조를 만들어? 이게 화가 나. 그러면 나성경 당장 나가. 노조 만들지 마. 이 얘기하는 거야. 또는 한 달 감봉이야. 노조 만들려고 했어? 감봉.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노조 또 만들려고 하는 싹을 잘라버리려고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뭔가 징계를 주거나 불이익을 줬다. 이게 바로 부당노동행위라는 거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성경 씨가 어디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니다가 노조에 가입을 해. 그러면 누군가 찾아와서 나성경 씨 이렇게 노조 가입하는 순간 회사 생활 쉽지 않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 역시도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말만 한 것조차도 아까 말했던 어떤 거? 2년 이하의 징역과 얼마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노조가 있는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노조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입 안 하겠다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역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 근데 노조는 기업과 협상해서 임금을 인상시키거나 혹은 뭐 복지 혜택을 늘리거나 이런 다양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돕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노조의 힘이 너무 커져. 그러면 기업의 형평보다 임금 인상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럼 기업이 어떻게 될까? 사업자가. 망해요. 잠재적 이익을 완전히 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용주의 횡포도 막을 수 있고 동기부여를 또 향상시킬 수 있지. 그게 뭐라고? 그게 노조 역할이란 거지. 근데 또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 독이다. 그렇지.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균형이 필요하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것도 이제 좀 중요한 요소인데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의무 가입이 원칙인 거지. 그럼 그 산재는 어떻게? 이분이 또 산재 전문가야. 산재보험, 근로기간, 시간 정말 그냥 상관없이 역시 무조건 가입이. 그런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야 올해 9월 1일부터 이 특고 종사자 직종이 확대됐거든. 성경이가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점을 쳐봐야 되거든. 2장을 뽑아볼 수 있어. 자, 저희한테 주세요. 이 왕이 사장님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당해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왕이라도 칼자리를 쥐고 있으면서 함부로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동전들이야. 부당해고를 안 당해서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2가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경제도사들과 고민 한번 풀어봤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내가 잘 온 게 맞나 어, 못 믿었는데 계속 이렇게 설명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오길 잘했다. 오늘도 다 같이 고민의 결!